지난 4주차에는 질문과 피드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5주차에는 교육봉사에 필요한 화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주차 1차 시에는 모둠활동 안내 표현, 수업 중간에 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추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실제 교육 부문의 봉사활동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Hanul Bae.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오늘은 교육봉사에 필요한 화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둠 활동을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을지 핵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봉사를 나가면 일반적인 수업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모둠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안내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그룹핑하는 설명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반을 6 모둠으로 나눌 거예요. We'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6 groups. We'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6 groups. 우리는 뭐뭐 할 거예요? We're going to. We're gonna. 나누다, divide. 이 반을, the class, 6 모둠, 6 groups. 6 모둠으로, into 6 groups. 우리는 이 반을 6 모둠으로 나눌 거예요. We'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6 groups. 이렇게 원하는 그룹의 개수를 미리 생각해두고 숫자를 바꾸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을 4 모둠으로 나눌 거예요. We'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4 groups. 우리는 이 반을 10 모둠으로 나눌 거예요. We'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10 groups. 그리고 각 모둠에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가는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각 모둠에는 5명이 있어요. Each group has 5 people in it. Each group has 5 people in it. 각 모둠, each group, 가진다, 있다, has. 5명, 5 people. 각 모둠의 in it. 여기에서 it은 모둠을 뜻하겠죠? 그리고 각 모둠에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가는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각 모둠에는 5명이 있어요. Each group has 5 people in it. 여기에도 각 모둠에 필요한 학생의 수를 미리 생각해 놓고 숫자만 바꾸어 넣으면 됩니다. 각 모둠에는 3명이 있어요. Each group has 3 people in it. 각 모둠에는 6명이 있어요. Each group has 6 people in it.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미리 몇 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총 몇 팀을 구성할 것인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구상해 놓고 정확한 숫자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수가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떨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 6명씩 5 모둠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 수가 32명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2명의 학생이 남으니 한 모둠에 8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 모둠에 각각 1명씩 나뉘어 7명인 모둠이 2 모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한 모둠에 7명이 넘는 건 안 돼요. Please no more than 7 people in a group. Please no more than 7 people in a group. 5명 이상, more than 5 people. 5명 이상은 안 돼요. Please no more than 5 people. 한 그룹에 in a group. 한 모둠에 7명이 넘는 것은 안 돼요.
Please no more than 7 people in a group.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7명씩 두 모둠이 나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4명씩 5모둠을 하려고 했는데 23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모둠에 6명 이상은 안 돼요. Please no more than 6 people in a group. Please no more than 6 people in a group. 이라고 하면 세 조는 4명, 한 조는 5명, 한 조는 6명이 앉을 수 있고 한 모둠에 5명 이상은 안 돼요. Please no more than 5 people in a group. 이라고 한다면 두 조는 4명, 세 조는 5명씩 모둠이 되겠죠? 이렇게 direction,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모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딱 떨어질 때는 몇 모둠을 만들 거예요? 한 모둠에 몇 명씩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4명이 한 조로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groups of 4. Please make groups of 4.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4명이 한 조인 모둠. Groups of 4.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groups of 4.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한 모둠 안에 필요한 학생 수를 뜻합니다. 3명이 한 조면 groups of 3, 5명이 한 조면 groups of 5, 6명이 한 조면 groups of 6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앉았을 때 나오는 그룹 수를 명시해서 함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4명씩 3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3 groups of 4. Please make 3 groups of 4. 여기에서 groups 앞에 나오는 숫자는 총 몇 모둠인지, of 뒤에 나오는 숫자는 각 모둠에 들어갈 학생이 몇 명인지를 뜻합니다. 4명씩 3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3 groups of 4. 다른 숫자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학생이 25명일 때 5명씩 5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5 groups of 5. 학생이 28명일 때 4명씩 7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7 groups of 4. 학생이 30명일 때 5명씩 6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6 groups of 5. 6명씩 5조를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5 groups of 6. 이렇게 학생의 수에 따라 원하는 모둠 활동에 필요한 구성 인원수에 따라 자유롭게 모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린 경우에는 누가 모둠이 될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빠르게 모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둠을 만드는 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학생의 이름을 불러서 Jane, Mike, Sam, and Tom will be one group. 제인과 마이크와 샘과 톰이 한 모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학생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한 경우에는 숫자로 학생들을 넘버링해서 모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앉은 순서로 숫자를 지정받아 같은 숫자의 학생들끼리 앉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한 조에 4명이 앉게 된다면 학생들이 순서대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자기가 맡은 숫자를 말하면 같은 숫자끼리 한 조가 될 거예요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Jane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할게요. Let's start counting off with Jane. Let's start counting off with Jane. 시작합니다. Let's start. 숫자를 세다. count off. Jane부터 with Jane. Jane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할게요. Let's start counting off with Jane.
그리고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숫자를 셀게요. Then we will go across the class. Then we'll go across the class. 여기에서 go across는 원래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한 명씩 숫자를 말하면서 지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제인이 1번 이렇게 말하고 뒤에 앉은 학생들이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신이 부여받은 숫자를 말하게 됩니다. 의자를 옮겨서 같은 숫자를 가진 학생들과 앉으세요. Please move your chairs and sit with the same number. Please move your chairs and sit with the same number. 옮기세요. Please move 의자를 your chairs. 앉으세요. sit 같은 숫자인 사람과 with the same number. 의자를 옮겨서 같은 숫자를 가진 학생들과 앉으세요. Please move your chairs and sit with the same number.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룹으로 앉을 수 있고 이어서 선생님은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둠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모둠 활동을 위한 안내 표현입니다. 다음 네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A. Each group has 5 people in it. B. Please no more than 6 in a group. C. We are gonna divide the class into 4 groups. D. Please move your chairs and sit with group members. 문제 2. 4명씩 세 조를 만들어주세요를 6단어로 영작하시오. Hello everyone.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한올 Bae.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교육봉사에 필요한 화법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 중간에 쉴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활동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10분만 쉴게요. Let's take a 10 minutes break. Let's take a 10 minutes break. 여기에서 숫자 10 앞에 어가 붙는 것이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어는 뒤에 나오는 break와 짝으로 take a break 하면 잠시 쉬다. Let's take a break. 잠시 쉴게요. Let's take a 10 minutes break. 10분만 쉴게요. 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도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만약 금방 다시 복귀할 때는 5분만 쉴게요. Let's take a 5 minutes break. 3분만 쉴게요. Let's take a 3 minutes break.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뒤로 보내서 Let's take a break for 10 minutes. Let's take a break for 10 minutes.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쉴게요. Let's take a break. 10분 동안. For 10 minutes.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말합니다. 10분만 쉴게요. Let's take a break for 10 minutes. 여기서도 동일하게 5분만 쉴게요. Let's take a break for 5 minutes. 3분만 쉴게요.
Let's take a break for 3 minutes. 이라고 숫자를 바꾸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는 10분만 쉴게요. Let's take 10. Let's take 10. 이렇게 숫자만 말해도 10분을 쉬자는 브레이크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분만 쉴게요. Let's take 5. 3분만 쉴게요. Let's take 3.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잠깐 쉴게요. 10분 안에 돌아오세요. Let's take a short break and please come back in 10 minutes. Let's take a short break and please come back in 10 minutes. 잠깐 쉴게요. Let's take a short break. 돌아오세요. Please come back. 10분 안에 오세요. Please come back in 10 minutes. 잠깐 쉴게요. 10분 뒤에 다시 오세요. Let's take a short break and please come back in 10 minutes. 여기서도 숫자를 바꿔서 잠시 쉴게요. 5분 안에 돌아오세요. Let's take a short break and please come back in 5 minutes. 잠시 쉴게요. 3분 안에 돌아오세요. Let's take a short break and please come back in 3 minut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에요. It's time to take a break. It's time to take a break. 10분 쉬고 돌아올게요. Let's take 10 minutes and we'll come back. Let's take 10 minutes and we will come back. 여기에서 it's time to 하면 뭐뭐 할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It's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응용이 가능합니다. 휴식 시간이에요. 5분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 It's time to take a break. Let's take 5 minutes and we'll come back. 휴식 시간이에요. 3분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 It's time to take a break. Let's take 3 minutes and we'll come back. 비슷한 표현으로 딱 10분이 아니더라도 10분 정도라는 표현은 like를 써서 사용 가능합니다. 10분 후쯤 돌아오세요. Please be back by like 10 after. Please be back by like 10 after. 여기에서 like 10 after는 10분 정도 후에 라는 의미이고 by는 언제까지 라는 뜻으로 be back, 돌아와라, by like 10 after, 10분 후쯤까지 라는 뜻입니다. 5분 후쯤 돌아오세요. Please be back by like 5 after. 쉬는 시간이에요. 3분 후쯤 돌아오세요. It's time to take a break. Please be back by like 3 after. 우리는 10분 안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We'll start up again in 10 minutes. We'll start up again in 10 minutes. 이렇게 10분 안에 in 10 minutes로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5분 안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We'll start up again in 5 minutes. 우리는 3분 안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We'll start up again in 3 minutes.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다양한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서는 종이 울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고 쉬는 시간을 때때로 알려주셔야겠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 꼭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10분만 쉴게요에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완성하시오. Let's take a for 10 minutes.
문제 2. 집에 갈 시간이에요. 를 5단어로 영작하시오. Hello everyone,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한울배.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교육봉사에 필요한 화법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업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현을 몇 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둠 활동을 안내하는 설명 표현 기억나시나요? 다양하게 모둠을 만들어 시작하기 위한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경우 몰입해서 저마다의 속도로 하기 때문에 활동이 끝났다라는 안내를 꼭 선생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났어요는 영어로 Time's up, Time's up 입니다. 여기에서 up은 다 지나갔다, 사라졌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는 time's up 이렇게 간단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시간을 준 경우에는 끝났어요를 말하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미리 안내하는 것이 학생들이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분 남았어요. You have 10 minutes left. You have 10 minutes left. 너는 가지고 있어. You have 10분을 10 minutes. 남은 left. 10분이 남았어요. You have 10 minutes left. 입니다. 여기서 you have는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분 남았어요. 5 minutes left. 3분 남았어요. 3 minutes left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정신없이 하던 내용을 마무리하겠죠?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너무 소란스럽거나 정신없이 몰두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서서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는 앉아줄래요? Can you please sit down? Can you please sit down? 너무나 소란스러울 때는 조용히 해주세요. Quiet down. Quiet down. 그만 이야기할게요. Please stop talking. Please stop talking.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네요. Enough talking. Enough talking.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Lower your voice. Lower your voice. 좀 더 정중하게는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Would you mind being quiet, please? Would you mind being quiet, please? 평화롭고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I'd like some peace and quiet now. I'd like some peace and quiet now.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을 calm down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개씩 마무리하고 어느덧 수업이 마칠 시간이 됐을 때 오늘 수업은 끝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We're out of time. We're out of time. out of는 뭐뭐가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즉, 시간이 끝났다, 다 되었다는 의미겠죠?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We're out of time. out of 표현을 써서 시간이 다 됐어요. We've run out of time. We've run out of time.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run out of도 비슷한 뜻으로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have pp, 즉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넣어서 have run out of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we have를 줄여서 we've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We've run out of time 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라는 표현은 We're gonna stop here. We're gonna stop here 입니다. stop은 멈추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We're gonna stop here. 비슷한 표현으로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I think we should stop here. I think we should stop here. should는 해야 하다, should stop here. 여기에서 멈춰야 하다. 무언가를 오래 하다가 시간을 생각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 I think we should stop here.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하루의 수업이 끝났을 때도 사용 가능하지만 활동 하나하나가 끝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은 끝 이라고 말하면 하루의 마지막일 때밖에 못 쓰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That's all for today. That's all for today. That's all은 이게 다다, 다 했다 라는 뜻입니다. For today, 오늘 할 것을. 그래서 That's all for today. 오늘 할 건 다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That's all we have for today. That's all we have for today.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hat's all과 for today 사이에 we have를 넣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것들은 이게 다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은 이게 다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That's all we have for today. all이라는 표현을 살려서 우리가 가진 시간은 이게 전부니 여기서 마칠게요. That's all the time we have, so I'll finish up here. That's all the time we have, so I'll finish up here.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all the time, 시간이 전부예요. We have, 우리가 가진. 그러니, so, 마칠게요. I'll finish up. 여기에서 here. 우리가 가진 시간은 이게 전부니 여기서 마칠게요. That's all the time we have, so I will finish up he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아쉽지만 다음이 또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즐겁게 수업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학생을 조용히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it down. B. Enough talking. C. Lower your voice. D. Please stop talking. 문제 2. 시간이 다 됐어요 라는 의미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We've run of time. A. At. B. Up. C. Out. D. Into.